이게 한국일보 사설이 글이 상당히 깔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각 언론사마다 사설 특징이 다 다른데 한국일보 사설이 좀 깔끔하고, 이걸 제가 선정한 이유는 이제 요즘 총선 앞두고 정치 움직임이, 실제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 우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감님들 중에서 이 움직임에 따라가실 분 계셔요. 그리고 이 글은 구조가 상당히 좀 표준적인, 논설문의 어떤 표준적인 형식으로서 굉장히 좀 모범적인 글인 것 같아서 제가 뽑아봤어요. 이따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 같은 게 굉장히 참 좋은 표현들, 압축된 문구에 굉장히 좋은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지금 깃발 들고 있는 사람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인데요. 좀 이분의 이력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글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 있는 내용인데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역대 최초로 고졸 출신으로 삼성전자 상무이사까지, 임원진까지 올라가는 사람이더라고요. 이분이 처음에 이제 광주여상 졸업을 하고 삼성전자 기흥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한 일이 커피 타고 설거지하고 재떨이 비우고 그런 일을 했대요. 복사 뭐 이런 거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고졸 여비서였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퇴근을 하기 전에 당시 모시고 있었던 뭐 책임연구원 부서장 이명규 씨라는 분이래요. 이 사람이 막 갈겨 쓴 메모지를 갖다 책상에 툭 던지면서, 야 이거 좀 누가 됐든 좀 이거 좀 정리 좀 해놔 이랬다는 거예요. 누굴 지칭을 해서 시킨 게 아니라. 근데 뒤에서 가만히 이제 그 20살 양양자 처녀를 보고 있다가 그 갈겨 쓴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그 해독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놨대요. 다음날 그거 그냥 말 던지고 간 상사가 와서 그걸 보고는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눈에 들기 시작을 했고 조금씩 기회를 얻었다고 하는데, 당시는 이제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기술 관련 그 기흥공장 기술 파트들을 했는데 전부 모든 문건이 다 일본어였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독학을 해가지고 그 과정도 있는데, 원래 사내 일본어 강의를 신청을 했는데 고졸이라고 안 받아준 거예요. 여자이고 고졸이니까 네가 일본어 배워서 뭐하게. 근데 그 끈질기게 문을 두드려서 일본어 수강을 했대요. 사내 강의 삼성전자에서. 그래서 그 수강한 사람 중에서 뭐 제일 먼저 일본어 관련 자격증도 따고, 그래서 일본어 독학을 해가지고 그 반도체 관련 일본 기술 서류를 또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결국은 연구원이 됐어요. 기술 연구원 되고 뭐 계속 승진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사까지 오른 사람이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 이분이 90년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했대요.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근데 이때만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대요. 일단 회사를 다니다가 여자가 여직원이 결혼을 하고 애까지 낳으면 그냥 퇴사라는 인식이 있었나 봐요. 정말 다시 돌아온다는 걸 생각도 못 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다니면서 학위도 따고 나중에 석사까지 땄더라고. 40살 나이에 공학 석사까지 땄는데, 이제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삼성전자는 고졸, 다른 데 모르겠는데 고졸하고 대졸하고 약간 이게 달라요, 시스템이. 근데 이제 고졸에서 대졸 사원 자격으로 자격을 바꿔달라고 하고 이제 승진을 신청을 했는데 계속 누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보아하니까 자기가 결혼했고 애까지 낳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진급을 안 시키려고 한다는 걸 딱 느낌을 받고 면접에서 계속 물을 먹었대요. 근데 면접장 가가지고 그래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서는 못 다니겠다. 여자가 여직원이 애 낳고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이렇게 차별하는 회사는 못 다니겠다고 그냥 그만두겠다고 나와버렸대요. 근데 붙었대요, 면접에. 이 사람이 거기 재직한 동안 특허를 42개를 냈고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논란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이렇게 좀 영입이 돼가지고 국회의원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탈당했죠.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요. 뭐 좀 비리? 하여튼 좀 이렇게 논란이 있는 분인데, 소도가 길었네요.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 제3지대가 신당 움직임을 갖다 이제 몇 개를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양양자 신당, 그리고 이제 금태섭 위원장 무슨 성찰과 모색이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그걸 갖다 소개를 하고, 자 여기서 뭐 아주 멋진 말이 나왔죠. 그 성찰과 모색의 대변인이 뭐 그런 말 했죠. 현 국회의원 가운데 쓸만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냐 하고 포문을 열었다. 정말 사이다 발언으로 느꼈죠. 정의당도 지금 재창당하겠다, 이런 신당 창당 제3지대 움직임을 갖다 이렇게 케이스를 갖다가 열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과죠. 이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이렇게 된 원인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이런 제3지대 움직임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원인이 나오고 결과가 나오는 게 좀 흔한 표현인데, 흔한 경우인데,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이런 현재 지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 하고 결과를 먼저 얘기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 바로 두 번째죠. 바로 기성 양당에 대한 염증이 포화 상태다. 지금 무당층이 지금 30% 안팎이다.
정당 의회를 지지율이 지금 뭐 몇 달 만에 두 배가 늘어났고 양당 다 답이 안 나오죠.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다 발목 잡혔지, 돈봉투 의혹에다 김남국 옷 코인 논란, 뭐 여당도 뭐 도찐개찐 무기력한 존재, 용산 출정사라는 오명, 바로 이러한 두 번째 단락이 배경이 돼서 원인이 돼서 첫 번째 단락의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결론이 세 번째 단락에 나오는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양당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논설문의 아주 표준적인 이게 문법이에요, 문법. 세 번째 단락에서 물론으로 시작하죠. 물론. 그리고 그다음 문장이 하지만, 물론 하지만,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에서는, 자, 우리나라에서 제3지대에서 창당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거의. 제3당이라는 게 대한민국에서는 양강 체제가 너무 굳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안철수 씨도 처음에 그걸 시작을 했죠. 제3당을 주장을 했고, 근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반론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 주장을, 반대 입장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가고, 하지만 그러나 하면서 자기 이제 주장을 얘기하는 식으로. 자, 물론 제3지대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긴 쉽지 않다. 세 번째 달라. 무당층 표심이 뭐 이건 정말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 것 같아요. 선거가 다가오면 이게 사표 방지 심리가 굉장히 커져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특히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소선거구제고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사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좀 그동안 인지도가 없었던 제3당의 표를 주기가 좀 주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표 방지 심리이기 때문에 기존 정당이 다 흡수가 돼 버리거든요. 또 이제 마지막에 되면 양강구도로 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면은, 그래서 제3지대 움직임이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걸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뜻이죠. 별도 지역 기반도 없고, 지금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은 저 영남권, 민주당은 호남권이 지역 기반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제3지대 정당이 우리나라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충청 이남에서는 이 지역 기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3당이 성공을 못하는 게 많다는 분석이거든요. 어쨌든 또 간판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현 정치권을 응징에다 이렇게 따옴표를 집어넣죠. 강조한다는 거죠. 응징을 당해야 만큼 지금 양당이 진짜 도찐개찐으로 정말 못하고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당위는 만만치 않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당위는 만만치 않다. 굉장히 좋은 표현 같습니다. 자, 민심은 분명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도 재밌는 표현이에요.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다 욕을 먹어 마땅한 게, 내가 달려가서 골을 넣겠다가 아니라 상대가 자살골 넣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상대 실책이 기대 반사의 이익만 노리는. 그러니까 상대가 똥볼 차거나 상대가 자살골 넣으면은 거기 기다리려고 하는 게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양당 두 정당이 분노하고 있다. 정치는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오분자별을 쓰거나 연설문 같은 거 쓸 때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정치의 역할이 이런 거죠. 정치라는 거.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일이다. 근데 그냥 맨날 싸우고 있죠. 그 다음도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면서 정말 압축적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극한의 대치 전국, 서로 그냥 잡아먹을 듯이 싸우잖아요. 거기에 편승, 거기에 올라탔어요. 대치 전국에 올라탔는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싸움으로 인해서 두 당이 공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극한의 대치 종교에 편승하는. 그러니까 머리 터지게 지어받고 싸우고는 있는데 막말 굉장히 설전 벌이고 서로 비난을 하고, 요새 그 길가의 현수막도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상은 서로한테 의존적인 거예요. 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참 이 희한한 구조죠. 양당의 공생 구조. 이게 바로 깨져야 된다. 그래서 제3지대 그룹은 지금 이제 신당 창당을 시도하는 세력들이죠. 자, 극한의 진영 논리, 우리나라 정치의 고질인 어떤 극한의 이 진영 논리, 대립을 극복할 비전을 보여줘라. 그리고 기성 양당은 각성해라. 혹독한 혁신 경쟁을 시작하기 바란다. 그래서 굉장히 표준적인 논설문의 형식이고, 마지막 단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 주목해 볼 만한 표현들이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그대로 압축적으로 표현한 문장들이에요. 상대 실책에 대해 반사이익만 노리고 있고, 극한의 대치 정국에 편승하는 공생구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우리 남 얘기 아닙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영광님들 중에서 일로 가신 분 나올 거예요.